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멀티모달 데이터로 보고 계시는데, 대화 내용하고 이제 그 작성하신 분들, 그 발화를 하는 사람들 내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화 내용과 발화자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는 중에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 행동들을 이 속성 값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움직임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은 앞에서 했던 비디오 특정 구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 속성의 그 앵커 값을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대화하듯이 특정 구간에 어떠한 모습을 한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를 보시면 양반다리를 해요. 양반다리를 하고 봉투를 건네줍니다. 건네주면 봉투를 받으시고요. 그러고 있다가 드리면 좀 좋게 받아요. 알았어. 둘이 이제 대화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끝날 생각보다 때쯤 많지?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는 거지?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행위를 보면 양반다리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건네는 행위, 그 다음에 봉투를 받는 거, 그리고 봉투를 여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행위별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탭을 닫고 내용은 행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시작을 하고, 내용은 그 대화 중 행동으로 하고요. 대화 중 행동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없다고 그랬죠. 내려가서 요거 사이즈를 약간 조절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기술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있냐면, 첫 번째 양반다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반다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하냐면 딸이 이렇게 양반다리를 합니다. 이 시점부터 해서 A를 찍고 요 시점부터 그리고 한 여기까지 이렇게 양반다리를 이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기록을 한 거고요. 물론 여기다가 자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하고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자세를 했는지를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뒤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여기 겹쳐서 보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자체가 양반다리 이 화면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봉투를 건네는 행위죠. 엄마? 네, 요거 양반다리 끝난과 동시에 봉투를 건넵니다. 그쵸? 봉투를 건넨다 추가하도록 하고요. 봉투를 건네는 행위 자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 용돈이야?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여기 다음에 봉투를 이제 받는 것까지가 있겠죠. 지금 중심이 되는 건 이 행위 자체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받았죠. 그래서 봉투를 받는다. 그래서 엄마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내용은 건넨과 동시에 한 여기쯤 되겠죠. 예, 여기쯤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받게 용돈이야 또. 이거 하고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 돈으로 책장이나 살 네, 것이지. 가만히 계시죠.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책장이나 살 것이지. 아이 참. 드리면 좀 좋게 받아요. 알았어. 그래. 얼마? 자, 이제 봉투를 열어보실 것 같아요. 이제 봉투를 열어보실 것 같은데, 넣으셨나? 여기서부터 봉투를 연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봉투를 열어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봉투를 좀 열어보실 것 같은데,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는 거지? 엄마? 마지막까지 봉투를 열어보시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게 좀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봉투를 정확하게 여는 위치가 한 여기쯤 되시는 것 같아요. 볼까요? 엄마? 자, 양반다리를 하고요. 그리고 용돈. 봉투를 건넵니다. 뭔 용돈이야 또. 봉투를 받으셨어요. 이 돈으로 책장이나 살 것이지. 그 다음에 아이, 참. 쭉 두 드리면 분의 좀 대화가 그렇게 받아요. 일어나고 있다가 알았어. 그래. 얼마를 넣으셨나? 생각보다 많지?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는 거지? 한 여기쯤부터 봉투를 여시네요. 근데 안 놀란 척 하는 거지? 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가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위 자체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자의 위치, 발화 시점,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행위까지 이렇게 값을 매길 수가 있고요.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요게 좀 순서가 바뀌는 거, 요 위에 라벨 되어 있는 내용들의 가나다 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싫으시다면 뭐 순서대로 뭐 숫자를 매겨서 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선택을 했을 때 요 레이블들을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딸분이 이게 하셨거든요. 딸이라고 발화자, 즉 행위를 한 사람이 입력을 해주시면 요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발화자 내용에 가시면 여기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발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 대사도 있고, 그쵸? 어떤 행동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데이터를 보는 시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하나의 셋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파일에 있는 이미지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시간축, 그러니까 얘는 그 속성 값으로 다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특징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없이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까지 기술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4개로 낮추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물들이 있거든요. 사물들에 대해서, 태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물들은 이게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이런 점 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을 잘못 찍었는데요. 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내용에 이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기록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사물이라고 값을 하나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라고 추가를 하고, 이건 이미지에 특정 프레임 이미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요거는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찾아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경 사물들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 값으로 여기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명칭들을 쭉 입력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보이고요. 컴퓨터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보이고요. 의자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화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도 보이네요. 슬리퍼 여기까지만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선택바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 여기 작성을 하게 되시면 요 선택 옵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객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건 다 딱 같이 따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빼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화면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박싱을 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컴퓨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슬리퍼입니다. 보시면 얘는 슬리퍼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도 슬리퍼죠. 슬리퍼. 얘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들도 있죠. 의자들. 여기도 의자입니다. 이렇게 의자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의자로 표시를 하시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사물로 표시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도 태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사람으로 태깅도 할 수도 있고요. 각각 태깅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 안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요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 나타나려면 요 태깅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상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만 보이지만 실제 화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물들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뭐 말도 많고 제가 주저리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고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파일의 형태로.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해서 쓰시려면 저장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파일에서 해주는 내용이니까 요거 저장을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실제 저장해서 파일을 하시면 제이슨 파일로 이렇게 저장돼서 저희가 기록을 해 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보시면 주석 따라 놓은 거랑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뭐 한 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물들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번호 라벨링에 맞춰서 여기도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영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관계들을 설정을 한다든지 특정 영역들을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럼 특정 분야에 앞에서 봤던 기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감정 태깅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여주는 화면 자체가 명확하게 멀티모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저작 도구는 아니고요. 그건 멀티모달을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수집되는 조건이나 필요한 형식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의 기능들이 조금 미숙하고 나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실지언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저작 도구를 적용시켜서 결국 데이터 값을 찾아낸다. 즉 라벨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실습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